입장으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어디를 펴놓냐면 그 노트 있을 테니까 나중에 지금 선생님 필기해 주는 내용은 노트에 정확히 개념 정리하시고. 노트 있지? 개념 노트. 못 가져왔어요. 정신 안 차리지? 사진 찍어 갈게요. 그럴 거야? 네. 그래서 용어 정리 같은 걸 이제 좀 해야 되니까 어렵진 않지만 용어나 이제 표시법 같은 거는 약속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설명을 좀 하는 걸로 할게.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반각이라는 내용을 설명할게요. 이제 중학교 때 거랑 이제 비교를 할게. 중학교 때는 보통 다 삼각비 같은 거 쓸 때 0도부터 90도 사이에 해당되는 각도 위주로 표시하고 비율 같은 거 쓰고 사인 코사인 이런 거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 각의 개념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 어차피 각이라는 내용이 어떤 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반직선을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킨단 말이야. 요걸 중심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다고 합시다. 이렇게 회전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어떤 반직선이 있겠지. 그때 이 처음 반직선에서부터 이렇게 회전했을 때 요 회전한 거를 각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각의 크기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뭐 몇 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죠. 이때 요 기준이 되는 선, 용어 정리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 오우, 꺼낼 때까지는 보라색인 줄 알았어. 파란색이었네. 요 기준선을 보통 요렇게 이름 붙인다잉. 지금 그냥 뭐 다른 거보다 말뜻 그 말하는 그 기호만 그냥 약속, 용어만 약속해. 요런 걸 이제 시초선이라고 하고, 요 반직선이 회전해서 생긴 이 노란색 그 선, 요런 거를 동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경은 어디 수도요? 일본 수도예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는데 노스텔지어에 해당되는 거. 동경. 막 나는 저 사람을 동경해. 그런 것도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동경은 무슨 뜻이야? 동경. 동경이라고 부르는 건 맞는데 동경이 무슨 뜻이냐고. 무슨 뮤지컬 공연 보러 들어오는 느낌인데? 정균아 시간 맞춰 보자. 네. 자, 동경은 그냥 말 뜻대로 하면 이게 한자어라 그러는데 움직인다 이거야. 움직일 동자. 경은 바늘. 바늘. 그러니까 움직이는 바늘이야 그냥 말대로. 그래서 어떤 기준선, 반직선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이든 회전한 양을 표시할 때 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 각이 알파라고 하는 이제 각 크기를 갖는다고 하면 실제 알파만큼 회전한 거냐 그런 얘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시초선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회전했는데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이만큼 올라간 거야. 그래서 여기 선과의 각도 차이는 알파이지만 실제로는 한 바퀴를 돌고 나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 각에 대한 표시를 앞으로 일반각이라는 말로 쓰겠다. 그래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표시할 때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면, 이걸 이제 각을 세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세타라는 각은 실제로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니까 360도에다가 정수, 이게 1이면 한 바퀴인 거고요. 마이너스 1이면 반대 방향, 나중에 방향을 얘기해 줄게. 360도에다가 몇 바퀴를 돌았느냐에다가 실제로 알파만큼 더 돌아갔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일반각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 내가 30도라고 써놔도 이게 실제로 30도 돌아간 건지 390도 돌아가 있는 건지는 모른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를 일반각으로 표시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용어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요 시초선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를 양의 방향으로 약속을 할 거야. 시계 방향으로 돌 때를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30도면 플러스로 말한다면 이건 플러스 30도 개념으로 읽는 거고 이쪽으로 동경이 있으면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이제 읽을 거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각의 표시는 앞으로 우리가 자주 해야 될 일이고 자 이제 용어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자 하여튼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각도는 어떤 반직선이 회전한 거에 대한 크기를 나타낼 때 쓰는 거고 그 각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쓸 거다. 이게 이제 일반각이라는 말의 이제 설명인데 이 이제 일반각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쉽게 하려고 사분면 개념을 조금 도입할게요. 사분면.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지나가면 끝인 거야, 사실. 나중에는 생각 없이도 쓰게 되니까. 이제 사분면의 각 이렇게 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시초선이라는 게 사실 어느 선이 기준이냐의 문제인데 그거를 아예 이제 좌표처럼 이렇게 x, y를 두고 요 x축 양의 방향을 그냥 시초선으로 잡아버리겠다는 거야. 이 방향 요 선을 시초선으로 잡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이제 플러스, 이 방향 돌아가면 이제 마이너스로 잡겠다는 거는 이제 아까 약속한 대로. 그러면 이제 어떤 동경이 하나 있어. 동경이가 하나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동경은 사실 우리가 이제 따진 걸로 보면 제 몇 사분면에 있는 동경이야? 제 1사분면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나타내는 동경이죠. 그래서 요 각을 만약에 내가 아까처럼 이제 세타라고 한다면 이 세타에 대한 얘기를 뭐 그냥 세타라고 할게. 알파라고 할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타나겠다는 거냐면 제 1사분면의 각이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이 알파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일반각 표현으로 써보자 이런 얘기지. 근데 너무 간단하니까 금방 알게 될 거야. 알파를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일반각으로 표시하면 요만큼에다가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내면 제 1사분면의 각을 표현합니다. 이게 기준이 0, 90, 180, 270, 360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1사분면의 각인지 읽을 수 있겠어? 그래?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가 있고 이 각이 이제 알파다 라고 한다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하고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하고 혜인아 그러면 제 2사분면의 각을 한번 표시해봐. 360도 곱하기 몇 바퀴 플러스 90도보다는 커야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180도보다는 작고 이렇게 표시하면 끝인 거죠. 이제 내가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요. 그냥 쓰기만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제 3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한다면 360도 곱하기 얼마에다가 18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얼마에다가 270도보다는 작아. 그러면 3, 4분면에 있는 동경을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 4사분면의 각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4분면의 각을 나타내는 건 요 표현대로 앞으로 이제 써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시간 지나고 나서는 글이 많이 나올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나타내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각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약속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초선이라는 어떤 기준선 기준으로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양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먼저 이제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몇 사분면에 동경이 있느냐의 개념을 표시할 때 이렇게 나타내겠다. 여기까지 되죠?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는 캡처를 해둘게요. 나중에 적을 사람들은 이 부분 가지고 개념 노트에 적어놓고 한번 써봐.
자, 이제 지우고 이제 오늘 할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각도 표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없지? 일단 오늘 할 얘기 중에 가장 중요 포인트예요. 자, 이제 호도법이라는 거 설명할 거야. 다들 알고 있는 사람도 대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쓰던 그 지금 여태 중학교 때까지 쓰던 거 아까 쓰던 것처럼 몇 도라고 표시하는 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보통 60분법이라고 해요. 시계랑 같은 개념이야.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걸 180개로 쪼갠 거죠. 18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가 1도라고. 사실 이것도 크지만 1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1도를 60개로 쪼개. 쪼개나? 네. 요걸 60개로 쪼개. 60분의 1이요. 60분의 1만큼, 그죠? 요걸 60개로 쪼개. 그래서 여기 한 개를 이렇게 쓰고 1분 이렇게 읽을 거예요. 1분. 1도를 6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그냥 쓰던 게 그거야. 그리고 요 1분을 다시 60개로 쪼개. 그 중에 하나. 그거를 1초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이제 3600초가 1도죠. 그럼 니네 연주시차 배웠지? 연주시차. 보통 재면 막 0.3초, 0.1초. 10파세 거리에 있으면 뭐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 0.1초 그러면 요거에 또 10분의 1이에요. 근데 이게 망원경으로 관측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거지 그 사람들? 저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망원경 보고 연주시차가 0.1초야 막 이러는데 아까 말했듯이 1도에 60분의 1을 다시 60개로 쪼개서 1초 또 그거의 10분의 1만큼을 이걸로 재겠냐고. 우리 눈으로 구별되나요? 안 되겠지. 어쨌든 이 60분법이라는 체계는 좀 옛날 이제부터 내려오던 전형적인 이제 어떤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1도하고 1하고 같은 거에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죠. 1도가 1이 아니에요. 1은 1이고 이건 새로운 어떤 단위가 있는 체계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다루려고 해. 왜 이걸 하는지를 이해를 하라고. 함수를 다루려고 하는데 함수는 실수만 다룬다고. 눈에 보이는 거. 실수만 다룬다고. 그런데 이 각도에 관련된 함수를 다룰 때 이런 단위를 있는 걸 쓰게 되면 함수를 다루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를 나타내고 싶은 거냐면 쟤는 이 각,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각을 숫자로 쓰고 싶은 거야. 각을 숫자로 쓰고 싶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새로이 이제 요 호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각을 숫자로 쓰겠다. 대신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이 각도가 크기는 예를 들면 우리가 30도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거 알죠? 대충 30도. 근데 숫자로 나타내면 이제 감이 안 올 거니까 나중에 연결 한번 해보자요. 어쨌든 얘는 호의 길이를 사용해서 각도를 표시하고 싶은 방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니까 잘 기억해봐. 어떻게 이제 각을 약속하겠다는 거냐면 원이 하나 있어. 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중심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그럼 이 반지름에 처음에 나타나는 요선을 시초선처럼 생각해봐. 그리고 이제 이게 돌아갔어. 이렇게 회전을 했어. 이렇게 회전을 했어. 그래서 새로운 이 회전한 반직선이 있겠죠. 이렇게 선분이. 너무 작다. 좀 더 가자. 이 정도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돌아간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할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처음에 출발점이고 돌아가서 생긴 원이 있는 점이 여기야. 여기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니네 중학교 때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중심각이 커지면 돌아간 이 호의 길이도 길어진다. 이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이 돌아간 각도를 반지름 길이랑 이 돌아간 호의 길이 비율로 쓰겠다. 이게 호도법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떻게 줄 거냐면 이 돌아간 각을 앞으로 반지름 길이 분의 그때 회전했을 때 생긴 호의 길이. 이거 길이. 이것도 길이. 약분되면 단위가 없는 숫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각이 숫자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각이 이제 숫자로 바뀌어서 이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이렇게 해서 숫자로 나온 각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쓰던 30도, 60도랑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 약간 연결을 좀 해보는 과정을 거칠게요. 요게 이제 호의 길이 가지고 각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생긴 이 각과 이 숫자로 나타낸 각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만약에 얘가 360도만큼을 돌았어.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에 해당되는 60분법으로 360도를 돌아갔다고 치자. 그걸 세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360도 돌아갔을 때. 그러면 호도에 해당되는 이 정의로 쓰자면 여기 반지름 길이 분의 그러니까 360도라고 하는 놈이 숫자로 나타냈을 때는 반지름 길이 분의 호의 길이. 근데 이게 360도를 누르면 이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원 둘레 길이가 되겠지. 그 원 둘레 길이는 얼마죠? 2파이 r. 그러니까 지워지면 360도에 해당되는 게 실제 숫자로 그 각을 나타내면 크기는 2파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 2파이면 진짜 2 곱하기 3.14 그러니까 6.28 정도 되는 숫자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야 그냥. 360도에 해당되는 각도가 실제 호도로 숫자로 나타낸 각의 표현으로는 2파이만큼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360도가 2파이만큼을 나타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개의 각도를 한번 예로 표시해보고 익숙해지도록 한번 연습하세요. 익숙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한번 물어봐 줄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봐. 자, 그러면 또 한번 호도하고 그러니까 60분법하고 각도랑 호도로 나타낸 이 각의 크기를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기준은 줬어. 360도가 2파이만큼 되는 숫자예요. 자, 그러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180도는 그러면 180도는 파이. 지금은 이제 계산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거 무시하고 얘로만 생각해도 다 같은 개념으로 계속 받아들일 수 있어요. 90도는 그러면 이거 절반이니까 그냥 비율대로 가세요. 2분의 90도를 나타내는 호도가 2분의 파이야. 45도로 가볼게. 그럼 요거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 그 다음 30도라는 각도로 가볼게요. 30도는 얘 3분의 1로 생각하면 돼. 이게 3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0도를 나타낸다. 지금 하는 거 다 특수각이라고 해. 60도는 30도의 2배로 생각하면 되니까 요거 2배. 3분의 파이. 요 정도가 이제 기본 환산 단위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굳이 각도를 호도로 고칠 때 또는 호도를 이 60분법으로 고칠 때 이런 특수각이 아닌 각이라면 굳이 쓰자면 60분법을 호도로 쓴다라고 하면 요 각도 곱하기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180도 분의 파이니까 요거 약분돼서 그냥 숫자 2가 됐다고 생각하고 2파이 이렇게. 그럼 반대로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갖다가 각도로 바꿀 때는 이렇게 갈 때는 요거 역수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72도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거지. 72도가 호도로 얼마야? 그러면 빼서. 자, 근데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야. 얘는 각을 실수로 쓰겠다는 중요한 생각의 발상입니다. 이 전환이에요. 이제 60도, 30도 이것도 혼용하겠지만 점점 갈수록 호도로 표시할 거야. 네. 나중에 가서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질문할 거거든. 혜인아, 사인 30도 얼마야? 사인 30도 2분의 1. 그렇게 물어보면 금방 대답하다가 사인 6분의 파이? 그러면 잠깐만요 막 이러면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그 생각하는 시간 필요 없게 사인 6분의 파이 똑같은 거죠? 2분의 1. 좀 이따 얘기를 하죠. 그거는. 물어봐 줄게. 손바닥 한 대씩이야. 2초 안에 대답 못하면. 나중에 가서 나중에 그 질문하러 오는 사람들이 삼각함수. 그럼 질문을 다 받아주는데 사인 30도가 뭐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러 오는 거는 그냥 니킥입니다. 그냥 맞아요. 그런 일은 하지 마. 그건 니네가 할 일이야. 어쨌든 지금 요게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는 게 이제 각을 실수로 바꿔서 함수를 다루기 위한 기초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것도 필기 대상입니다. 캡처. 자, 이제 요거까지 배웠으니까 삼각함수를 하기 위한 기본 도구 연습을 조금 시켜줄게요. 정의는 됐고 지금 뭐 문제는 하나도 안 풀어도 돼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내용부터. 요거부터 얘기해 주겠구나. 아까 했던 거 순서를 좀 바꿔서 호도법 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요거는 학교 시험 문제 나는 거라. 아까 동경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동경 두 개가 놓여 있는 위치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해 줄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뭐 한번 공부를 해두고 나서 내신 시험에 한 문제씩 내는 거라서 그냥 할게. 자, 첫 번째요.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럼 뭐 그림으로 확인하고, 아니 어렵지 않아. 그냥 눈을 보면 너무 당연하게 보일 거야. 자, 동경 하나가 있어. 요게 이제 알파라는 동경이라고, 각을 나타내는 동경. 그 다음에 또 다른 동경을 하나 하는데 동경이 일치한다니까 같은 동경이 된 거죠. 여기 또 다른 동경이 베타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힌트를 한번 줘볼게요. 이 동경이 똑같다를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각의 차이를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각의 차이. 종현아? 두 각의 차이 얼마야? 0이요. 진짜로요? 우리 일반각을 배웠거든? 조금만 생각해봐. 0도도 될 수도 있죠. 360. 360도 차이일 수도 있죠. 그치? 또는 360도 두 바퀴, 그치? 그럴 수도 있지? 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각을 배운 다음에 이 나타낼 때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두 동경의 차이가 요만큼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뭐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합니다.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두 동경이 일직선 반대 방향에 있다.
이제 시켜볼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경이가 요만큼이야. 근데 또 다른 동경이가 일직선 반대니까 이 동경이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베타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기본은 두 동경이 이렇게 일직선 반대 방향에 있는 걸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360. 두 각의 차이가 360. 360도 몇 바퀴인지 모르지만 요거 플러스 180. 에다가 실제로는 180도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차이를 눈으로 읽은 다음에 요거만 더 붙여주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결론을 이렇게 지으면 돼. 두 동경이 일치하거나 일직선 반대 방향에 있다 그러면 두 각의 차이를 가지고 쓸 수 있다. 두 각의 차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여기는 또 선이 두 줄 거진 건 조금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걸러지는 거야. 여기는 두 동경이 X축 대칭 관계에 있다 라는 표현으로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생각 좀 해봐. 한 동경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알파. 그러면 X축 대칭이면 그 나머지 하나의 동경은 요렇게 생긴 게 되겠죠.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제 베타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내가 요걸 설명해 줄 테니까 요 뒤에 있는 걸 대답을 한번 나중에 시켜볼게요. 그렇게 되면 실제 여기 각의 크기가 여기 시추선부터 요만큼까지가 알파라고 하면 사실은 요만큼도 알파 각도 크기만큼 되겠죠. 대칭이니까. 그렇다면 요 베타에다가 알파만큼을 더하게 되면 요 자리까지 오게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쓴다는 거야. 두 각을 합치면 요 자리까지 온다는 게 0도 자리인데 일반각으로 쓰다 보니까 요렇게 표시가 된다. 두 각의 합을 가지고 쓰면 된다. 대칭성은. 맞아, 예은아? 이제 예은이가 대답할 차례.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랍니다.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 동경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Y축 대칭이니까 어떻게 생긴 동경이 있을 거냐면 이 동경인 거죠. 여기가 베타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대칭이니까 점점 같은 각이면 요 각의 크기 알파가 사실은 여기에 알파라는 각의 크기가 이만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요걸 가지고 한번 두 동경이 Y축 대칭인 관계에 있을 때 각의 표현을 한번 나타내 보시라고. 얘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두 각의 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베타라는 각에다가 알파를 더하게 되면 여기까지 와 있죠. 여기 몇 도 자리야? 180도 자리. 그러니까 결국은 180도 차이인데 이거 몇 바퀴인지 모르고 거기에 180도 차이가 난다 이거죠. 됐어? 자, 이제 여러분이 각자 자기 빈칸에다가 한번 해봐. 써줄게. 두 동경이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입니다. 그림까지 그릴 테니까 쓰란 말이야.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 동경이가 요만큼이다 라고 하면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이 동경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요만큼이 베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표현을 써보시라. 같은 방식인 거예요. 같은 방식. 어렵진 않으니까
힌트를 주자면 여기가 대칭이니까 요 각하고 요 각은 동일할 것이고 여기가 알파의 크기가 있으니까 여기의 각의 크기 자체로가 알파만큼의 각의 크기를 갖고 있을 거다. 그렇죠? 그렇다면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는 순간 어느 위치에 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당연히 쓰는 거고 여기에 또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90도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돼요?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그냥 한번 딱 공부하면 끝인데 그냥 내신 시험에 자꾸 내니까 아까 했던 그 제 몇 사분면의 각이냐와 동경의 위치 관계는 아무 때나 학교에서 하나씩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잘 정리해 두시고 요것도 필기 대상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겹쳐. 오케이. 자, 그럼 지울게요. 좀 이따 이걸 기억하고 쓸 수 있게 한번 생각을 해두셔야 돼. 내가 다 지우고 있지만 기억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첫 타임에 끊어서 갈 내용 하나만 더 하고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게. 역시 100% 시험 문제 하나 내는 문제 그 유형입니다. 부채꼴이 있어. 여기 이제 반지름이 r만큼 되고 중심각은 세타만큼 되고 요 호의 길이가 l만큼 된다고 돼 있는 부채꼴이 있어요. 그때 요 세 개 가지고 나타내는 거야. 첫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그냥 아까 말했던 이 호도 정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호의 길이를 나타내고 싶다면 양쪽에 r 곱해가지고 이 l이라는 길이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이렇게 나타납니다.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그 다음 넓이 공식이요. 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반지름 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 나타내. 그런데 R제곱 세타가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R세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 호의 길이와 같으므로 RL과 똑같죠. 그러니까 2분의 1 하고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도 원의 부채꼴의 넓이가 계산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로 기억하셔야 돼. 그럼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비교해서 한번 같이 풀어볼 테니까 맞는지 확인 일치가 해야 되니까. 중학교 때 배웠었죠.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4야 여기가 60도야 그럼 이거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니? 호라는 건 원 둘레의 일부분이니까 중학교 때 방식으로 쓰면 파이어 2파이r이라는 호의 길이 전체의 360도를 나타내니까 360도 중에 60도 그래서 6분의 1만큼이요 이렇게 쓰지 않았니? 그래서 3분의 그러면 어떻게 6분의 8 그러니까 3분의 4파이라고 결국은 계산하게 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냐면 호도로 계산을 하는 이 방식으로 취하자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이렇게 썼는데 반지름이 4고요. 60도가 중심각이 호도라면 얼마야? 60도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직접 쓰겠다는 거야. 3분의 4파이로 만약에 부채꼴 넓이를 계산한다 그러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부채꼴 넓이는 어차피 원 넓이의 일부분이니까 역시 원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요게 이제 원 넓이인데 그거에 역시 6분의 1 비율로 썼었던 거랍니다. 그럼 6분의 16이니까 3분의 8파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테죠. 근데 이제 호도로 나타냈을 때는 요 공식대로 써볼게요. 2분의 1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3분의 파이. 그래서 6분의 16이니까 3분의 8파이 이렇게 쓰겠다는 거고, 또는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자체. 호의 길이 자체가 3분의 4파이니까 3분의 8파이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도 여기에 이미 2파이r이라고 쓰는 순간 호도 개념을 니네들한테 말해주기 힘들어서 그냥 2파이라고 쓴 거야. 외웠죠, 그냥 공식처럼. 근데 실제로는 이 각을 호도로 표시한 상태에서의 기준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부채꼴 호의 길이나 넓이 관련한 문제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풀게 되는데, 조금 특이한 걸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 의 최대 넓이. 요거는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 재수 좋으면 그냥 눈으로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되기도 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어떤 부채꼴에 대해서 그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둘레 길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부채꼴이 있다고 칠 때 이게 반지름이고 중심각이 있다고 칠게요. 이게 호의 길이가 이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사실 부채꼴 둘레 길이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 2개만큼, 실제로 요만큼 반지름 2개하고 호의 길이까지 다 더한 요걸 둘레 길이라고 표현해. 이때 이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면 사람마다 부채꼴이, 어떤 사람은 그 길이를 철사를 일정하게 주면 요렇게 부채꼴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똑같은 둘레를 줘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근데 얘네들마다 넓이가 다 다를 텐데, 똑같이 철사를 얼마 주고 부채꼴 만들어 봐 했을 때 최대 넓이가 되는, 언제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될 수 있는 그림의 모양이겠느냐를 살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그러니까 니네한테 20cm짜리 철사를 하나 준 거야. 야, 그리고 부채꼴 만들어. 니네가 아무렇게나 만들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야. 중심각이 작아지게 되면 반지름 길이가 이제 길게 나오겠고, 중심각을 크게 만드는 사람은 이 호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반지름이 짧아지겠죠. 어쨌든 20cm 가지고 부채꼴 만들었을 때 최대 넓이도 구해보고 언제 그런지 조건도 찾아봐. 자, 그럼 둘레 길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2개하고 호의 길이를 더해서 20이라고 이제 식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채꼴 넓이를 한번 이제 실제로 써볼게요. 넓이는 아까 공식으로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줬으니까, 여기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관계식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대입해줘, 문자 하나로. 이렇게 되면 2분의 1에 반지름 r에 l 대신에 20-2r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먼저 정리하면 마이너스 r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발음 안 좋으니까 그냥 10r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이고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가 되겠죠? 5가 되겠죠. 아, 그러면 r이 5일 때가 최대가 된다고. 그러면 5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5 더하기 50, 그래서 25. 그러니까 둘레 길이가 20짜리 가지고 부채꼴 만들었을 때 가장 최대 넓이는 25만큼 되는데, 조금 더 중요한 건 언제 그러냐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죠. 그럼 잘 생각해봐라. 둘레의 길이가 20인데 반지름 길이가 지금 5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5가 되겠죠. 그럼 이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20이니까 10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질문. 그렇다면 반지름 길이가 5고 호의 길이가 10이라면
중심각 얼마 나오겠냐? 호도 정의대로 생각하시면.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얘기를 한 게 결국은 이제 결론이 뭐냐면 둘레 길이가 일정한 그 부채꼴의 최대 넓이를 나타내는 조건은 중심각의 크기가 2가 되게 만들 때, 즉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 비율이 1대2가 되게끔 만들었을 때 가장 최대 넓이를 갖는다. 물어보는 문제가 그거에서 학교 아까 그냥 보고 알 수 있다는 게 둘레 길이가 뭐 얼마라고 주고 이때 부채꼴이 최대 넓이를 가지려면 중심각이 얼마면 돼? 라고 그냥 물어봐요. 그럼 니네는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너네들은 중심각의 크기가 이만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풀면 바로 쓸 수 있죠. 근데 중심각의 크기가 2라는 건 어떻게 환산하면 되냐면 이게 20이잖아. 반 잘라. 그럼 얼마요? 10. 걔를 호의 길이로 두는 거야. 그럼 10 남았지? 그거 두 개를 반 잘라. 그래서 여기다 붙이면 돼요. 그게 2가 될 때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절반 잘라서 호의 길이. 나머지를 또 절반 잘라서 반지름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때가 최대가 되죠. 이 문제 풀어본 적 있는데 니네? 중학교 때. 이거 기억 안 나냐? 이만한 양철판을 주고 이거 꼬부려가지고 이렇게 빗물통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때 이 단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이거 얼마씩 꺾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있었을 거야. 그게 얘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20이다 그러면 20의 절반을 여기다 두고 나머지 10 남은 거를 또 절반씩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최대가 된다는 조건이 이 문제의 답이었었지. 그래서 그냥 안 풀죠. 이런 거 나오면 절반 잘라서 여기 두고 나머지 절반 이렇게 놓으면 된다. 최대 넓이. 이것도 식 쓰면 돼요. 여기가 x라고 꺾는 길이 x라고 하면 여기는 20-2x가 되니까 x 곱하기 20-2x.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0x 이렇게 되니까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의 위치가 5가 되는 이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x가 5일 때가 최대죠. 그래서 얘는 걔랑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면 돼요. 자, 일단 1차 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캡처. 오케이. 자, 지금 이제 한 게 어디까지 한 거냐면 얘네 그냥 78페이지까지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78페이지 중에서 아까 했던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만 추가로 적어준 거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적어준 겁니다. 기억하도록 하고 한번 실제 그러면 문제를 몇 개만 다뤄보죠. 너무 길게 다 얘기하면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라서 갈게. 그럼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원래 외운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나는 외워져 있으니까 푸는 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겠지만 니는 또 앞에 자꾸 넘겨보게 될 텐데 실제 과제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외워놓고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어려움은 초반에 기억할 게 좀 많아서 그거를 극복을 못해가지고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생각하면 외울 거 안 외우고 풀어서 어렵다고 하는 건 아무 니네들이 할 말이 아니야. 그치? 야, 공식 못 외워서 못 풀었다고 하는 거를 선생님한테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걸 아는데요, 안 풀려 이러면 질문할 수 있는데 공식 못 외워서 못 풀어요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봐봐. 보여줄게 이제. 자, 문제는 지금 푼 걸로 유형 1번부터 유형 8번까지 풀 수 있습니다. 유형 1번부터 8번까지. 그래서 나는 쉬운 거 풀고 너는 어려운 거 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유형 1번 동경의 위치 이랬습니다. 자,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제3, 4분면에 있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잘라놓고 하나씩 표시해 볼게요. 420도. 그럼 360도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몇 도를 더 돌아간 거야? 60도. 그죠? 그러니까 420도는 바로 요 동경인 거죠. 그러니까 제1, 4분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아니죠. 820도를 생각해 볼게요. 870도. 870도는 두 바퀴 돌면 720도니까 150도만 더 돌아가면 되네. 그럼 여기서 150도를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2, 4분면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동경입니다. 그 다음 1560도. 아, 너무 크다.
360으로 나눠볼까? 한 바퀴씩 몇 바퀴 돌았는지 잘 모르니까 360으로 나눠보면 네 바퀴. 4바퀴? 그러면 0, 20. 24 잠깐만 144. 끝이지 0, 4, 6, 24 4, 3, 12, 14 이렇게 되네요. 이것도 120도야? 120도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120도니까 요만큼 되면 되겠다, 그지? 그럼 이사분면 위치에 있는 동경. 그 다음 마이너스 750도. 그 마이너스라는 건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시계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720도, 거기에 30도를 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으니까 요 동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50도는 결국 사사분면 위치 동경이야. 자, 마이너스 1610도. 그럼 1610도도 360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할게요. 이것도 한 4바퀴 되는 거야? 5바퀴 안 될 것 같은데? 4바퀴밖에 안 돼요. 그러면 4, 24에 1440이니까 7에 마이너스 170도 돌아가야 되네요. 마이너스 170도면 마이너스 90도에 이만큼 간 게 마이너스 170도 위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3, 4분면 위치에 있는 게 맞아요. 시험 문제 안 납니다. 한 번 난학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다음 중 같은 사분면을 나타내는 동경이 아닌 것은 다 똑같은데 이제 아닌 거 하나 찾는 정도로 냈었는데 이 정도를 너네들이 못 풀 것 같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어떤 시험에 납니다. 569번을 풀어볼게요. 569번 세타가 2사분면의 각입니다. 세타가 2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러면 3분의 세타를 구했을 때 이게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은 자, 그럼 지금부터 아까 배운 걸 써볼게요. 세타가 2사분면 각이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나타내야 돼? 2사분면 각이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 작다. 이렇게 쓴 게 2사분면 각을 표현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해줬죠.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3분의 세타를 나타내야 되니까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3으로 나누면 3분의 세타. 요거 3으로 나누게 되면 120도 곱하기 n 3으로 나누니까 30도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으로 나누니까 60도. 자, 그때 아까 요 n이라는 의미가 정수 개념에 해당되는 숫자야.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숫자를 0부터 차례대로 대입해 가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n이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도 이렇게 되겠지? 여기 n이 0이니까 6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도와 60도 사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니까 제1사분면 가능해요. n이 그 다음 1일 때 생각해 볼게. n이 1일 때 생각해 보면 1 집어넣으니까 150도가 돼요. 그죠? 150도. 여기다 n 1 집어넣으니까 180도. 그럼 15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니까 몇 사분면에도 가능한 거야? 2사분면 가능한 거죠. 그럼 n이 2일 때 n이 2면 240에다가 30도 하니까 270도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여기 n이 2 들어갔으니까 240에다가 60도 하니까 300도. 혹시 머릿속으로 상상되니? 270보다 크고 300보다 작다. 0도, 90도, 180도 다음에 얼마야? 270도. 그럼 270도부터 300도 사이니까 제 4사분면이죠. 그럼 이제 여쯤 되면 그렇게 물어볼걸? 선생님 언제까지 대입해요? 그럼 n이 3일 때 생각해봐. n이 3일 때. n이 3이면 뭐가 되죠? 여기가? 그러니까 다시 30도만 나타내는 꼴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끝난 거 이제. n3 대입하면 다시 얘가 나와.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기준 잡아요? 그냥 이거요. 3분의 세타면 0, 1, 2 3번만 대입하면 돼. 4분의 세타 그러면 0, 1, 2, 3 4번 대입해 보면 돼.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3분의 세타니까 사실 360도를 3으로 나눴다 그러면 120도가 되는데 그 120도라는 이 의미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게 이제 실제로 니네 이제 571번 문제 풀 때 쓸 거야. 30도와 60도 사이니까 여기에 가능한 거야. 3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곳이. 하나는 150부터 180이니까 요 정도 위치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270하고 300도는 여기가 270이니까 300도 여기라고 하면 여기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360도 돌아가면서 이제 3번 나눴기, 3으로 나눴기 때문에 120도씩 차이가 나는 놈들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부터 내가 지금 노랗게 그는 여기하고 여기가 120도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음 동경 나오면 여기까지가 120도인 거예요. 여기가 12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3번만 대입해 보면 된다는 게 요거의 3배 하면 요거 3배 하면 360 될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면 틀릴 리는 없습니다. 간단해요. 듣고 있는겨? 내가 다 풀어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서 너네가 해봐 하면 되는데 예제를 안 풀어주고 또 사실은 풀어보라고 하면 갑자기 좀 당황할까봐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얘기, 그리고 아까 외웠던 것 중에 이렇게 써먹는 거야 라고 지금 보여주는 것 뿐이니까 조금만 집중하고 가. 중간에 끊을게 내가 알아서. 572번은 여러분이 아까 했던 호도하고 각도 사이에 관계 있었지? 그거를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유형 4번으로 갈게요.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던 거. 자, 유형 4번 575번으로 한번 해볼게.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 단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즉 180도까지예요. 사이에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호도로 쓸게. 이제 360 대신에 2파이로 쓸 거야. 예린아 지금 자는 시간 아니고 문제 풀어야지. 여기 봐야지 칠판. 자, 아까 그려준 표에서 두 동경이 일치. 같은 동경이야. 차이가 360도 배수만큼 차이 난다. 기억하시고 써볼게요. 그러면 이 두 동경이 일치하니까 6세타와 세타의 차이가 360도 대신에 이렇게 쓸게요. 요만큼입니다 라는 게 아까 배운 내용을 써먹은 거예요. 두 각의 차이가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쓴 거야.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호도로 쓴 거야. 그러면 5세타가 요만큼이니까 세타는 5분의 2파이 n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가능한 걸 찾아볼게요. n이 제로면 세타가 제로니까 여기 들어있을 수가 없죠. n이 1이면 5분의 세타가 5분의 2파이만큼이니까 0과 파이 사이에 들어있는 게 맞죠. n이 2면 여기 위 들어가면 5분의 4파이가 되는데 5분의 4파이 가능한 거야 안 가능한 거야? 파이보다 작으니까 되죠? 네, 이거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n이 3이 되면 세타가 5분의 6파이가 되는데 이제 파이를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가능한 건 결국 이 두 개가 가능한 값이고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셨으니까 얘는 5분의 2파이하고 5분의 4파이 두 개 적어주면 돼요. 두 동경이 일치한다. 조금 다른 거 해볼게. 하나만 더. 579번이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단 세타는 0도부터 90도 사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y축 대칭이라니까 아까 했던 그림을 그려. 여기가 y축이니까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또 다른 동경은 대칭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y축 대칭. 그럼 요만큼이 알파라고 했을 때 요만큼이 베타 꼴이 되니까 요 각의 크기를 알파로 생각했을 때, 즉 y축 대칭이라면 두 각을 합쳤을 때 180도 위치까지 가는 거지. 따라서 이거 두 각의 합을 쓸 거야. 5세타와 세타의 합은 360도 대신에 2파이 쓸게요.
2파이 곱하기 n에다가 180도. 180도도 호도로 쓸까요? 파이.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럼 6세타가 삐리리 하니까 여러분들은 세타는 6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적힌 게 이제 세타가 되겠죠. 그럼 아까처럼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세타가 이렇게 이만큼 나와 있는 거야. n이 제로면 요거는 이제 지워지고 6분의 파이가 되죠.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야. 만약에 n이 1이라면 세타는 n이 1이니까 3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고 또 6분의 2파이니까요. 더하면 6분의 3파이 즉 2분의 파이가 되어서 안 되네. 2분의 파이가 작아야 되니까 이거 안 되니까 그럼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 되는 건 6분의 파이 하나뿐인 거죠. 그지? 그런 식으로 이제 아까 기억했던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외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이유. 자, 이제 부채꼴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죠. 그림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식으로도 풀어볼 텐데 일단 그냥 그림으로 하나 풀어보죠. 584번. 자, 다음과 같은 부채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채꼴이 부채네, 진짜 부채꼴이 아니라 부채네. 이렇게 돼 있고요. 부채살이 이렇게. 자, 그때 여기가 6cm예요. 그리고 이 전체가 24. 그 다음에 CD 호의 길이가 20파이야. 그 호의 길이가 20파이. 자, 그렇다면 종이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즉 종이의 넓이는 요만큼인 거예요. 여기 빼고, 부채살 있는데 빼고 종이 넓이. 그러면 뭐 큰 부채꼴에서 저기 작은 부채꼴 빼면 되겠다 이 생각은 하겠지? 자, 그러면 먼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호의 길이를 찾거나 아니면 중심각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중심각을 찾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가 반지름이 24예요. 근데 호의 길이가 20파이로 돼 있으니까 호도 정의에 의하면 중심각은 반지름 길이 분의 호의 길이 이렇게 쓰니까요. 6분의 5 파이 이렇게 되겠죠. 6분의 5파이는 사실 얼마냐면 6분의 파이가 30도이기 때문에 6분의 5파이는 150도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근데 이제 호도로 그냥 쓸게요. 6분의 5파이가 바로 중심각이야.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자, 중심각을 알았다면 이제 부채꼴 넓이를 계산할 때 2분의 1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이렇게 쓰는 걸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요 종이 요 부분 안쪽에 들어있는 요 부분 넓이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큰 부채꼴 넓이 즉 2분의 1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 6분의 5파이 요 큰 부채꼴에서 여기에 있는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되니까 2분의 1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은 똑같이 6분의 5파이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기 아주 지저분하죠. 그래도 한번 나름 요령을 펴보세요. 2분의 1하고 6분의 5파이는 공통이니까 12분의 5파이는 공통으로 묶고 나면 24의 제곱 빼기 6의 제곱이니까 24 더하기 6 24 빼기 6 이렇게 인수분해하듯이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0 여기가 얼마가 되고 8 이렇게 되나요? 그럼 약분이 좀 되겠죠? 6, 2, 12 6, 5, 30 여기가 9 그러면 25의 9 얼마예요? 그러면 25의 9면 225 오 좋아. 이렇게 쓰면 이제 종이 넓이만큼은 이제 225파이가 되는 걸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상식인데 니네 기억할 수 있지. 이건 자주는 이제 안 나겠지만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혹시 모르는 사람은 적어두기라도 해. 요 원뿌리가 있어. 원뿌리가 있는데 여기 밑면 반지름이 R이야. 그리고 이 모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이때 이 그 원뿌리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펼쳤어. 펼치면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요렇게 이제 하고 여기 뭐 이렇게 붙겠죠, 그죠? 요때 요 원뿌리를 펼쳤을 때 이런 부채꼴 모양에다가 원이 붙을 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얘를 보고 그냥 말할 수 있도록 모선의 길이가 L이고 그다음 밑면 반지름이 R인 이 부채꼴 원래 그러면 펴가지고 이게 R이고 이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이고 2파이 R이고 그다음에 여기 L이고 참 그러니까 여기 또 계산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요 중심각의 크기는 360도의 모선 길이 분의 밑면 반지름 그죠? 기억나죠? 모선 길이 분의 밑면 반지름 길이 비율만큼 되는 부채꼴이 생긴다. 예를 들어 여기가 9이고 여기가 3인 이걸 갖다 펼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요 중심각이 360도의 9분의 3 이렇게 되어서 120도 각도 즉 3분의 2파이만큼의 중심각을 갖게 된다는 걸 그냥 보고 쓰시라고. 펼쳐서 이거 둘레까지 해가지고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요걸 하나는 기억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 자, 그냥 눈으로 보고 답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591번. 이거 아까 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은 한번 대답해 봐봐. 둘레의 길이가 10짜리 부채꼴이 있어. 이거 넓이가 최대인 거를 만들면 반지름 길이 얼마일까? 일단 10을 반 잘라서 호의 길이 준다고 했죠. 5. 나머지 5를 절반 자른 게 반지름 된다. 그러니까 2분의 5라고 그냥 구해버릴 수 있는 이런 문제도 낸다고 아직도.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아까 배운 내용으로 우리가 했던 내용, 그 문제들 몇 개만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충분히 내가 예제를 풀어준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아까 한 내용을 기억하고 푸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 일단 여기까지 해서 잠깐 끊을게요.